세상에, 한국은 정말 어쩜 이럴 수 있나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고 감동의 연속이네요. 한국으로 유학 오지 않았다면 저나 저희 가족은 상상도 못할 정도 끔찍했을 거예요. 칠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구엘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칠레에서는 상상 못할 일들이 이곳 낯선 땅 한국에서 놀랍도록 미구엘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에서 온 미구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란 곳은 칠레 중부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고 넓은 농장과 드넓은 평야로 둘러싸여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특히 저희 아버지도 근처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셨습니다. 농장의 일은 매우 고되고 계절에 따라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수확기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해야 했지만 비수기에는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줄곤 했죠. 어머니는 집안에서 재봉틀로 작은 옷을 만들어 팔거나 동네 사람들의 수선을 도우며 조금씩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큰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마을은 활기차면서도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어릴 적부터 마을의 어려운 현실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많은 아이들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거나 일찍부터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많지 않았고 대학에 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우리 집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은 언제나 빠듯했고 어머니의 재봉일도 가끔씩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에 많은 옷을 수선할 수 없었기에 그 일이 저희 가정에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학용품이나 책 몇 권이라도 사주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따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나 학용품을 살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낡은 연필과 노트를 아껴 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늘 제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내가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잡고 미구엘, 내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가 널 믿고 있다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더 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 저는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을 타는 것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성적이 곧 제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제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반드시 장학금을 받고 언젠가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교의 장학금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또한 설령 장학금을 받더라도 해외 유학에 필요한 유학비를 마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로 하는 돈을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의 경제 상황과 가정 형편은 항상 저를 둘러싼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저를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을의 작고 낡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장학금을 위해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았지만 제 꿈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를 오늘의 제가 되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곧바로 카페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 도시로 매일 왕복 2시간을 걸려 다녀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가 커피를 내리거나 접시를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님이 많은 주말에는 숨 돌릴 틈도 없었고 종종 밤늦게 마감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된 몸으로 잠들곤 했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가족의 미래도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매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한 달, 2달,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 돈이 결국 저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살 때 저는 제 손에 쥐어진 종이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부모님은 제가 떠나는 날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구엘,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거기 가서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렴.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처음으로 공항이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줄 거야.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칠레의 풍경이 점점 멀어질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과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곳이 내 꿈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낯선 환경에서 저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공항에서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드디어 제가 꿈꾸던 곳에 서 있다는 사실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학교 기숙사의 짐을 풀고 혼자 누웠을 때 저는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바쁘게 일하던 나날들, 도시에서 늦은 밤 버스를 기다리며 떨었던 추운 밤들,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비행기에서 보았던 칠레의 풍경,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낯선 방 안에 앉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이 기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바꿀 거야.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 없었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실수를 하기도 했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다짐이 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쌓여가는 피곤 속에서도 제 안의 꿈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한국에서 보낸 첫 학기가 끝났을 때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칠레에서의 고생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제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매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은 미구엘에게 신선한 충격과 설렘을 주었지만 그만큼 낯선 환경에서 홀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컸습니다. 수업을 듣고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따라잡기 위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이 일상이었고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주말과 방학 없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구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칠레에서 온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구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서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치료비가 많이 들어. 순간 미구엘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한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핸드폰을 꼭 쥔 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구엘, 내가 이런 소식을 전해서 미안해하지만 지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미구엘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미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어머니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수술이 먼저예요.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칠레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생각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낼 거야. 그날부터 미구엘의 하루는 더욱 고된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미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늘려 새벽까지 일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손이 불어 터지고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음식 배달을 나갔습니다. 때로는 눈발이 휘날리는 길거리에서 손끝이 시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우선 수술비의 일부를 마련하고자
자신이 모아둔 돈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는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며 가까워진 룸메이트는 평소 미구엘이 얼마나 성실히 생활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미구엘, 내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 나도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을 거야. 내가 지난 여름에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는데 당분간은 쓰지 않아도 돼. 그 돈을 빌려줄게. 룸메이트의 뜻밖의 제안에 미구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가 언제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몰라. 부담을 줄 수는 없는데 미구엘이 망설이자 룸메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돼. 지금 중요한 건 내 아버지의 건강이잖아. 나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기뻐.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돕는데 주저하지 않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룸메이트가 돈을 빌려주며 한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최근 표정이 어두워진 미구엘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단순히 급여를 앞당겨 줄 테니 급한 수술부터 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구엘이 일하는 동안 종종 다가와 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조금은 나아지셨니? 라고 물으며 그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미구엘이 일이 끝난 후에도 수심에 찬 얼굴로 서 있으면 사장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미구엘, 내가 외국에서 지낼 때도 참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 너도 우리를 믿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어. 그날 사장님과 나눈 대화는 미구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국에서 자신을 외롭게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미구엘은 홀로 기숙사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자신을 믿고 도움을 준 낯선 땅의 낯선 이들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구엘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아버지의 재활과 치료비는 계속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 역시 미구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조용히 그를 불러 격려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사무실로 미구엘을 초대해 따뜻한 차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미구엘,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게 참 중요해. 사람 간의 정이란 건 어려울 때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이야. 지금 너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만 기억하렴. 내 곁에는 너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란다. 그 말은 미구엘에게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인류애를 상징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항상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던 자신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선의를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미구엘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교수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받은 이 모든 도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구엘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룸메이트가 자신의 돈을 선뜻 빌려주겠다고 했던 순간부터 식당, 사장님과 교수님까지 자신을 돕기 위해 내민 손길 하나하나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난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미구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모두가 아버지의 일에 걱정하며 도와주려고 했고 저는 이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그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공부를 하러 온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제2의 고향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과 도움은 반드시 돌려줄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연대와 정이었어. 그 이후로도 미구엘은 여전히 고단한 날들을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더 강해졌고 그 따뜻한 마음들을 가슴에 품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고마웠던 일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칠레에서는 계좌를 만들거나 송금을 진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송금 절차는 더 복잡해서 여러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과정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송금 완료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되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갔을 때 신분증 하나만으로 10분 만에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 송금이나 입출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도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당시에는 그저 편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시스템이 앞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외국으로 송금을 처리하는 속도였습니다. 칠레에서는 국제 송금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 긴 줄을 서야 했고 서류 준비부터 송금 완료까지 며칠이 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송금을 요청한 당일에 심지어 몇 시간 안에 돈이 도착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송금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빠를 수 있다고? 부모님이 지금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구엘은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선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문화적 충격을 넘어 미구엘이 한국 생활에 대해 더욱 깊이 감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구엘은 찾아간 은행 직원은 그를 친절히 맞이하며 송금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좌에서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급히 보내야 한다면 오늘 안에 처리될 거예요. 직원의 말은 미구엘의 불안을 덜어주었고 실제로 송금은 몇 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구엘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구엘, 돈이 무사히 도착했어.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아서 아버지 수술 날짜를 잡았단다. 너 덕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구엘은 깊이 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단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더 강해져야 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언젠가 내 가족과 고향 사람들을 위해 돌려줄 거야. 부모님께 돈을 송금한 뒤 미구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도 무사히 진행되었고 어머니는 그의 노고에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미구엘은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다시 집중하며 남은 유학 생활을 잘 마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구엘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날 미구엘은 ATM을 이용해 계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출금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당황한 그는 곧장 은행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구엘은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은행 업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더듬거리며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설명했지만 정확히 전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고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라는 말로 미구엘을 안심시켰죠. 직원은 국제 송금 기록과 계좌 활동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며 왜 계좌가 제한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큰 금액의 송금이 발생해서 보안 점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계좌를 제한한 상태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투는 친절했고 미구엘을 향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직원은 미구엘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를 쉬운 한국어로 풀어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단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점검이 끝났습니다. 이제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는 이 일을 통해 한국 시스템의 철저함과 외국인을 향한 배려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완벽히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도와주는구나. 미구엘은 다시금 한국 생활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은행을 나선 미구엘은 문제를 해결한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방금 은행에서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미구엘에게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미구엘은 처음 문제를 겪었을 때 너무 낯설고
불안한 마음에 잠시 눈앞이 캄캄했지만 은행 손님들과 직원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 중년의 남성 손님은 계좌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미구엘을 응원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는 미구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웃으며 미구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답니다.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예요. 미구엘은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어. 그는 한국에서 사람 간의 연결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미구엘은 다이어리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받은 이 도움과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경험은 미구엘에게 단순한 문제 해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단지 유학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적으로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미구엘의 가족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회복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미구엘에게 보내주셨고 미구엘은 그 자료들을 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제때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미구엘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술적인 발전과 시스템의 편리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노력과 배려가 이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구엘은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단순히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의 소중함을 배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 방법을 찾아 노력하면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구엘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정과 따뜻한 한국의 은행 시스템과 서비스 정신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의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미구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야. 빠름,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끝날 무렵 미구엘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영상을 제작해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죠. 제게 이 기회를 준 한국과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구엘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